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 영화는 독전인데 이번 주에는 이제 독전하고 다른 영화를 하나 해드릴 거거든요. 네. 세라비 이것이 인생. 네. 라는 영화를 해드릴 텐데 한솔로 안 하고? 네. 한솔로 안 해요. 한솔로가 네.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 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스타워즈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스타워즈 팬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스타워즈를 다 보긴 했지만 매니아로서 뭔가 이렇게 막 하기엔 우리가 좀 영향이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갑자기 겸손한 척이야. 뭐 이런 버닝 깔 때는 언제고? 제 전공이 그런 거예요. 제 전공이 아니 영양도 부족하다면서 왜 버닝을 까? 스타워즈가 훨씬 낫지. 예술이란 큰일 났다. 오늘 잘 덮였는데 또 불 지르고 있네 이거. 아니 근데 아무튼. 한솔로가 생각보다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한솔로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보더라고요. 주춤했죠. 이게 진짜.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도 아니고 뭐 그 이제 외전 비슷한 거다 보니까 제일 네. 나오는데.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 4만 명이에요. 진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까스로 4만 명. 야, 진짜 네. 신기하다. 근데 심지어 감독이 로나우드거든요. 네. 정말 명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최초의 스타워즈 감독이에요. 지금 스타워즈 그치. 감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존 감독도 다 없고 이제 뭐 새로 찍은 그쵸. 물량도 엄청 많다. 그래서 목요일날 해드리겠습니다만 세라비 이것이 인생 되게 재밌어요 영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네. 재밌어서 차라리 재밌는 걸 해주자. 가자. 하지. 그러니까 광고 들어왔어요 혹시? 진짜 재밌어. 재밌어. 나 모르고 물어보는 거야.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뭘 물어봐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광고를 할 때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저희가 참 이걸 얘기하면 모든 게 한 방에 해소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차마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기준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말할 수가 없잖아. 네. 저희가 이제 하여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네. 명확합니다. 네. 일단 스크리너가 됐든 시사회가 됐든 그러니까 스크리너라는 거는 일종의 뭐 파일이에요, 파일. 그래서 이제 미리 자기 영화사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파일인데 네네.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먼저 영화를 보고 네. 멤버들이 뭐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본 다음에 과반수 이상 네. 이거는 우리가 소개를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이 돼야 그렇습니다. 뭐 광고를 받아도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 영화를 소개한다는 거는 네.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재밌어서 이건 할만하다 네. 한 영화거든요. 정말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라고 말하실 텐데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정말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얘기하면 그 영화를 까는 게 되잖아. 우리가 안 봐는 영화들이 까게 왜냐면 되니까. 네. 저희가 거침없이 까는 게 저희 이제 뭐 기조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놓고 저희한테 돈 준다고 네. 택도 아닌 영화를 막 마치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저희가 프로그램 컨셉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재밌는 영화만 그냥 하자라고 네.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영화가 이제 들어왔는데 보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우리 기조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못한 영화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 솔로를 깐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돈 몇 푼 받자고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네. 몇 분 동안 얘기하냐? 뭐 이렇게 주제절 많이 와? 네가 물어봤잖아. 많이 보시란 얘기예요. 그렇지. 재밌다는 얘기야 진짜로. 세라비 재밌어요. 이게 내가 전화번호 준데 거기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들어왔어요. 저희가 보고 처음에는 뭐야 처음 듣는 거고 약간 까리게 해가지고 근데 봤는데 재밌더라고. 재밌어. 그래서 하자.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목요일 날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네. 지난주에는 뭐 저희 예상대로 게시판이 지금 불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외로 저에 대해서 뭐라 지적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좀 안일했나? 안 깠지. 뭐 그런 생각이 몸살했잖아요. 드는데 저는 뭐 몸살했다기보단 저는 솔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가식적이었고? 아니 모두가 솔직했는데 그래. 저는 솔직한 심정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요 정도 정서지. 딱 보자마자 이건 별로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런 건 아니었거든. 마치 내가 별로야 할 말이 있어라고 하고 온 것 같잖아. 그럼 왜 아닌 것처럼 그래? 둘이 같이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온 거 아니야.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아니 뭐 이제 각자 좋으셨던 분들은 네네. 좋았던 이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네. 아니 이거를 좋게 본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라해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네. 이제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그냥 그렇게 만든 어떤 포인트에서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건데 당연히 근데 듣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예.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막 얘기하지만 들으신 분들은 1시간 넘게 듣잖아. 얼마나 깝깝하겠어. 예,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들 모두 소중히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떠나가신 분들 떠나신 분들 돌아오세요. 구독자가 막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요? 좀 네, 줄었어요. 구독자 좀 많이 네. 떨어졌어요. 그거 하고 나서. 네. 그동안에 박찬호 했을 때는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요? 에이, 그때 한 옛날 얘기니까. 네. 아무튼. 자, 네. 아무튼 오늘은 독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한 줄 평 네.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는데 돌아온 미니프린님께서 네. 스타벅스 커피 같은 실망도 감동도 없는 내가 기대한 딱 그 맛. 네. 뉴롱님이 진웅 씨, 이 조진웅 배우에게 하는 말처럼 쓰셨는데, 진웅 씨, 범인 잡고 싶어요? 근데 난 이상하게 관심이 없네. 범인이 누군지도, 진웅 씨가 왜 범인을 잡고 싶은지도. 네. 난 외롭지 않아님. 범죄 영화인 줄 알았는데 종교적 통찰이 느껴지네. 네. 저랑 완전 반대의 감상이네요. 종교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간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난 배강독 때문에 버닝을 버리고 독전을 보았다니. 그리고 독전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욕봤다. 네. 쿠마코님. 미스테리하지 않은 이 선생. 제가 이 코멘트를 보고 영화를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이게 기억에 남았더라고. 근데 영화 보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 네. 그래서 조금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들 남겨주셨고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과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보내드립니까? 네. 모던 파파를 위한 볼드 저널은 난 외롭지 않아님. 그리고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은 쿠마코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응원합니다. 네. 품격 있는 고객 중심의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자, 그럼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독전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독전 얘기 할 텐데, 저는 솔직히 15세 관람가라는 걸 몰랐어요. 볼 때도? 네. 아니, 당연히 18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청년 관람 불가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5세라고 막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분이 그 15세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서연 배우인가요? 뭐 가슴 가슴도 노출도 나오고. 있고, 네. 마약 흡입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15세지? 그걸 미화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있던데. 뭔 소리야, 그게. 아니, 마약을 그냥 콧구멍으로 하잖아. 그렇지. 네, 뭐 아무래도 이게 보고 나서 이거 15세 맞아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나 봐요. 네. 그래서 기사도 이걸 가지고만 따로 난 것도 있던데 네. 자극을 위한 전시적인 장면이 아님을 강조했다. 뭔 소리야.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씬에 대해서 소명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영등에 제출했다. 제작진 측에서? 네. 네. 그래서 뭔가 이 영화 전반적으로 자극적인 부분이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뭐 미화하거나 좋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약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정서를 전달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사모사한 거는 영등이는 네. 무슨 기준으로 그 영상에 나오는 결과물은 둘째치고 네.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잘 소명을 하면 등급 판정을 바꿀 수가 있는가? 그러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네. 아리까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잘 소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 뭐 희한하네. 여기 기사에는 진짜 그 내용인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결과적으로 마약을 다루고 네. 잔인한 장면이 있고 노출신도 있는데 이게 설명이 잘 되면 청불이 아니라 15세가 될 수 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곡성이 15세가 된 건가? 이상한 일관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사는 네.
뭐 당연히 소명을 15세로 가면 네. 그때 이제 황 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관람 불가로 갔을 때와 15세를 갔을 때 한 30%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제가 그런 말 했나요? 왜? 그래? 이상했나? 일단 청부를 찍고 가면 네. 15세일 때보다 30%는 날리고 가야 되는 거라서 당연히 그럼 수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낮추고 싶겠죠. 그래서 잘 소명을 하는 네. 시도를 하는 거겠지. 아니, 그거는 오케이.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영둥이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네. 자기들이 심사를 할 거 같으면 똑같은 원칙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뭐 헤드샷 나오고 마약 콧구멍으로 막 빨아먹고 네. 그리고 여배우 가슴도 나오고 이런 게 15세라고? 그러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공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항공주. 그냥 명백하게 청정 관람 불가 영화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야말로 가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얘기고 그 당사자들이 10대들이야. 그거야말로 미화하지 않았고 그것을 정말 잘 다뤄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 10대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그냥 청소년 관람 불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약의 총질에 신체 절단 이런 게 나오는데 미화하지 않았다.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기준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뉴가 했고 항공주는 뉴가 안 했지. 뭐 그럴 수 네. 있지. 네. 그럼 그거 아니에요? 뭐 그거 그렇죠. 말고는 뭐 설명되는 게 없잖아요. 네. 배급사의 사이즈가 이 영등의 의사결정 영향을 미칠까? 그러게. 뭐 그런 생각. 아니 아름아름으로 뭐 뭔가를 그럴 수도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제작사와 배급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15세를 받기 위해 노력했고, 네. 관객이 약간 의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15세를 받았다. 네.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이게 청불 아닌 걸로 알고 왔는데 하면서 티켓을 한번 확인했었는데 티켓에는 몇 센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니었다고 소명을 하는 것은 뭐 제작자들의 당연한 어떤 노력이겠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자극이 아닌 자극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난 이 영화의 어떤 매력 포인트는 자극을 위한 자극들이 부딪힐 때 나왔다고 보는데, 전혀 내가 잘못 읽었나? 영화를. 이런 요거는 생각이 아무튼 드네요. 뭐 저희가 영등이를 까는 거니까 네. 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할 거면 그러게요. 왜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자, 아무튼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독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한 인간을 존나게 집착하다 보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 오랫동안 마약 조직을 추적해온 형사 원호, 그의 앞에 조직의 후견인인 오연옥과 버림받은 조직원인 락이 나타납니다. 원호는 그들의 도움으로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인 진아림과 조직의 숨겨진 인물인 브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호가 그토록 찾고 싶던 이 선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독한 자들의 전쟁, 끝까지 의심하라고 주장하는 독전입니다. 네. 뭐 캐치프라이가 끝까지 의심하라고 그랬는데 네. 뭐 들어가자마자 저는 뭐 끝까지 의심할 적이 안 되더라고. 이 이야기 자체가? 네. 아까 황 대리가 읽고 들어갔다는 그 한 줄 평이나, 네. 김프로님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가면, 정말 다른 길 없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네. 한마디 총평을 해볼까요? 네, 배 감독님부터. 저부터 해볼까요? 네, 뭘 저부터 맨날 자기부터 하면서. 매번 놀라. 그러니까 이걸 한 번쯤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메시지로. 네. 제 한마디 총평은, 독한 영화로 알고 갔는데, 브로맨스 영화? 독한 줄 알았는데 브로맨스? 네. 네. 저는 원초적인 재미까지만 그 이상은 별로다. 원초적인 재미까지만. 네. 그 이상은 별로. 저는 요즘에 한 번 히트를 쳤던 그걸 조금 갖고 와가지고. 네네. 원작이 라면인데 평양냉면을 기대하랴. 그렇군요. 네. 이제 마약 전쟁이 원작이거든요. 두기봉 감독의. 두기봉 감독의 마약 전쟁이 원작인데 보기 전에 그걸 봤어요. 네네. 저는 사실 더 좋았어요. 마약 전쟁을 보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제 혹평이 많은데 저는 마약 전쟁을 보고 보니까
야, 열심히 고쳤다. 오히려 열심히 비교도 고쳤구나. 되면서. 네, 열심히 고쳤구나. 콘텍스트가 막 풍성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나름 만족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보면 그대로 리메이크라고 하면 그럼 내용 다 까발려지는데 그걸 보고 이걸 보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그치. 고민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두 개 같이 보시면 두 개 다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드네요. 저는 배 감독님 처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원작을 안 보고 봤습니다. 아, 사실상 일단 원작이 아우라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게 있으니 결국 그걸 두고 바꾸든가 아니면 뭘 그대로 가져가든가를 선택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원작을 보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재미가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네, 했구나. 라는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한국 패치가 잘 된 독전을 보고 궁금해지면 그걸 찾아보는 게 둘 다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원작을 본 김프로 배 감독과 네. 원작을 안 본 황대리와 네. 뭐 요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네네. 들어보시고 궁금하다 싶으시면 뭐 두기봉의 마약 전쟁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관객의 눈높이에 함께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군요. 막 영화 보고 와서 승질내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걸 관객의 눈높이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니고요. 마약 전쟁이라는 두개봉 영화 나왔을 때 봤어. 나왔을 때 어쩌자는 거야. 네, 저는 이제 뒤늦게 찾아봤고. 네. 아, 좀 시간이 좀 지났으면 좀 덜하겠네요, 확실히.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잘 기억하는 배 감독님의 기억력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면 한국에서 그 마약 전쟁으로 개봉했었죠. 원제는 똑같은데 네. 원제는 독전인데 마약 전쟁이라는 네. 제목으로 나왔죠. 개봉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앞에 포스터에 나온 두 배우가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라 그렇습니다. 저도 스킵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기봉이라는 이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두기봉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냥 두기봉 그럼 총 쏘는 영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승전 총. 총이지. 예. 네. 뭐 한두 편 봤잖아. 음. 그럼 뭐 굳이 뭐 내가 이 총으로 쏘든 저 총으로 쏘든 이 총으로 경찰을 쏘든 이 총으로 깡패를 쏘든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포인트인데. 그게 전부인 사람한테. 네, 두기봉의 거기에 포인트. 거기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두기봉 영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독전. 네. 사실 두기봉 영화는 우리나라 관객들도 굉장히 소수의 관객들이 그 개봉한 영화 몇 개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마이너한 감독 중에 한 명인데 네. 이걸 리메이크 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만들고자 준비하거나 만들어 본 사람들 혹은 이런 장르의 영화를 내가 만들고 싶다 했던 사람들이 정말 기대했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를. 그리고 저는 뭐 공교롭게도 초반에 이거를 어떻게 각색을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각색을 몇 가지 버전을 썼던 지인이 있는 터라 이게 각색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고충을 좀 들었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바꿔서 찍어야 될 텐데 뭘 얼마나 바꿔야 되고 뭘 남겨야 되지? 이게 근데 어떻게 나오려나? 생각해보면 명확한 장르 영화하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의 굉장히 재밌는 영화 중에 한 편이니까 그냥 잘 고치기만 하면 굉장히 성공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각색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던 프로젝트라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평으로는 열심히 고쳤고 네. 일정 부분 성공했다.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에서 숙제 내줄 때 음.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 친구의 답안을 구했어. 네. 너무 좋은 답안이야. 네. 근데 나도 똑같은 답을 쓰긴 써야 되는데 다르게 써야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비슷하죠. 뭐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너무 좋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야 되게 희한하게 답을 내낸 거야. 그 베끼면 너무 티나고 맞아. 그걸 바꾸면 달라질 것 같고 약간 두기봉은 특별히 그렇겠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독전 기본 정보를 황대리님께서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독전 기본 정보입니다. 영재가 빌리버예요. 이게 영화를 보고 나시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한글 제목이랑 영어 제목이 많이 다른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네. 5월 22일 날 개봉했고요. 123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15세 관람가입니다. 이혜영 감독 연출이고요. 출연진은 조진웅, 류준열, 김주혁, 김성령, 박혜준 그리고 모델로 알려져 있는 강승현입니다.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시면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진서연 배우. 네. 차승원은 왜 빼요? 차승원도 있잖아. 참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시면 정말 듣질 않는구나. 진서연 배우 네.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되게 신선한 네. 캐릭터로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영, 이주영 배우. 네. 하여튼 보고 나시면 좀 한국 영화에서 잘 못 봤는데 되게 새롭고 되게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예전에 저희 출연했던 알리바바 픽처스의 한 PD님 계신데 네네네. 그분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네. 황 대리랑 똑같은 사람이 독전에 나온다고. 그래. 누구요? 농업 그랬더니 어. 맨 마지막에 경찰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똑같다는 거야. 한번 나갔다가 네. 돌아오는. 잘 모르겠던데. 그렇게. 서현우. 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나? 그래, 걔가 낫던데. 그렇게 그래요. 봐주신 분이 계시다. 네. 그래. 이거 참고하고 봐주시라. 그렇게 보니까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형이 약간, 네. 그러네. 이 사람이에요? 아니, 2인자로 왜 얘 나갔다가 말고. 막 불만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온 정준원 배우가 분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 정준원 배우가, 정준원, 네. 얼핏 보니, 닮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면 뭔가 약간 앳돼 보이기도 하고, 아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비슷하기도 하다. 네. 뭐, 이 정도로. 네. 아무튼 네, 네. 계속해주세요. 하여튼 그렇고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네. 용필름에서 제작했습니다. 그 제작사 이름 중에 알려져 있는 몇 곳 중에 하나인데 임승용 대표가 있는 용필름에서 제작했고 네. 회사 설립은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그 전에 올드보이 PD, 뭐 주먹이 운다, 네. 뭐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는 스타 PD고 2012년도부터는 표적, 뷰티 인사이드, 럭키, 침묵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네. 를 제작한 제작사입니다. 유명한 제작사고 보면 약간 원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아가씨는 뭐 되게 유명한 케이스고 럭키도 일본 원작이 있고 뷰티 인사이드는 CF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장기를 보이는 제작사고 배급은 뉴라고 돼 있지만 가장 메인 투자사는 시네그루 키다리 NT라고 뜨잖아요. 네. 나리엔티. 보통 키다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5대 배급사를 빼고 영향력을 보이는 투자 배급사고 메인 투자한 작품으로는 최근에 미옥이란 사라진 밤, 네. 독전을 투자를 했고 배급으로는 이제 뭐 대장 김찬수, 사라진 밤, 아토믹 블론드, 뭐 다이버전트 시리즈, 연문 뭐 이런 것들을 배급했습니다. 네네. 특이한 게 이건데 보통 메인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 배급사라고 부르는 게 보통 자기네들이 투자하면 배급까지 다 하거든요. 네. 이게 기본인데 시네그루에서 투자를 했는데 배급을 뉴에서 했어요. 그렇군요. 한 번 내 돈 넣었는데 파는 건 딴 사람한테 맡긴. 그러게. 네. 잘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뭐 어떤 누가 이유에 배급을 했으니까 더 전방위적으로 배급 좀 해달라. 스크린을 이렇게 많이 잡지 않았을까.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키다리엔트에서 만약에 배급을 했으면 더 마이너하게 갔을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뭐 이건 잘한 선택인 것 같은데요. 뉴 배급이라는 후광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네. 투자는 키다리엔터고 배급은 뉴에서 했다. 네. 그래서 뉴가 작년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올해 총 9편을 배급하는데 100억 이상 투입된 작품이 4편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뭐 창궐 뭐 한 170억 정도, 네. 현빈 장동건이 주연하는 게 있고 안시성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죠. 조인성이 주연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215억을 투자한 작품이라고 난 합니다. 안시성 들을 때마다 자꾸 안시아 배우가 생각나가지고. 안시야? 네. 갑자기. 약간 정말. 몰입이 잘 안 되는. 네. 네. 그래서 뭐 뉴가 뭐 최근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염력, 네. 뭐 강철비는 그나마 좀 괜찮았고 네. 장삼범, 뭐 옥자, 악녀, 파워레인저 뭐 이런 게 좀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올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 얼마나 들었나요? 그래서 이 영화는 총재가 한 113억 야, 정도 많이 든 걸로 들었네. 알고 있고, 이게 사실 4대 배급사가 아니면 이게 이 정도 사이즈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건데 굉장히 많이 제작비가 투입됐고 PP가 얼마예요? 손익분기점 한 280만 명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주말이 지나면 지금 이제 92만 명 봤으니까 스크린도 1100개, 1200개 가까이 이제 확보를 했고 첫 주말 지나고 100만이 돌파할 것 같아요. 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는 제일 빠른 속도인데 한국 영화 중에는 아마 꽤 흥행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네. 첫날 뭐 37만 명 봤으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개봉 날짜가 특이하던데. 화요일. 야, 화요일 개봉이 지난번에 저희 챔피언이었나? 예, 챔피언 말고 공교롭게도 화요일이 또 이제 석탄일이어서 연휴가 네, 좀 껴있는. 예, 휴일이니까 수요일 할 걸 또 하루 땡겨가지고 간 것 같긴 한데 네. 야, 이거 뭐 화요일 날 개봉하는 영화 이렇게 나오는 종종 게 나오네요. 날짜 선택이 되게 좋았다 싶은 게 한 솔로가 이 정도로 안 될지. 야,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 솔로가 개봉하는 주인데 그래도 디즈니고 스타워즈인데. 야, 첫날 2만 명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깜짝 날짜로 놀랐네. 잡았던 거는 스타워즈 힘이 약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유효했던 것 같고 어벤져스 끝물이고 데드풀도 이제 내려가는 중이라 또 버닝도 지난주에 개봉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버닝도 크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진 않다. 네. 이런 아니, 판단이 사실 있지 않았을까. 버닝 때문에 이제 게시판이 불타긴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까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많이 뭐 이렇게 반론도 올라오고 막 했는데 그래봐야 버닝이 일주일 넘게 뭐 거의 일주 반 가까이 한 게 36만인가 7만인가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루 만에 누적 관객 수가 38만이야. 네. 그래서 독전이 그렇죠. 야 이게 참 차이가 대단하구나 있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운로드 수는 버닝이 데드풀 넘었다. 아, 그래요. 데드풀 에피소드를 넘었어. 네. 넘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건재함을 넘을 수 있을까? 본점은 안 돼. 아, 그렇군요. 여태까지 있었던 올해 네. 했던 영화 중에 네. 그날 바다가 제일 높았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날 바다는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장 높았던 게 곤지암이에요. 그렇군요.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욕도 많이 먹고 그치.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꽤 뭐 쉬운 공통점이 있네요. 배 감독이 각성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주요한 대사인 회피했다. 이 감독은 회피했다. 아, 그래요. 그 멘트가 나올 때 그 에피소드는 다운로드 수가 폭발한다. 그렇군요. 이 영화는 회피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회피력 높은 캐릭터 좋아합니다. 뭐라는 거야? 그냥 아무 얘기나 해봤어. 아, 벌써부터 그렇게 나한테 막 물어보면 아니 어떡해. 이 영화의 이렇게 의미에 지난번에 대해서. 사실 보행도 제가 처음에 말을 찌른 게 있잖아요. 콩 찌르니까 펑 터지더라고. 그만 찍으라고 그러니까. 아 이건 좀 걱정돼 가지고 영화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수가 걱정이 되는 자. 영화 되겠습니다. 이혜영 감독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혜영 감독은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이번 영화는 남자들 그리고 생캐가 막 바글바글한 영화를 네. 찍었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찍은 게 경성소녀예요. 경성학교 아, 사라진 소녀들. 경성학교예요. 경성학교. 경성소녀가 경성소녀. 죄송합니다.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줄여서 경성소녀들이라고 내가 이해를 했네. 여기는 진짜 소녀들만 나오잖아. 네. 그도 그렇지 첫 번째 영화가. 염정아 씨 나온 그거죠? 네네. 그리고 안 그 봤어. 박보영 씨. 네. 박보영 씨가 주인공으로. 공포 영화더라고. 그래서 네. 안 봤어요. 네. 공포 영화인데 약간 나중에 히어로물 같이 이제 전개가 되기도 하는 하여튼 독특한 영화였는데 뭐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영화가 독전이 됐다는 게 약간 뭔가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느낌을 주긴 하는. 그렇죠. 네. 천하장사 감독이고. 마돈나로 네. 제일 유명한. 그쵸. 저는 약간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이현 감독에 대해서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감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언제 영화 준비가 잘 되실까? 네. 약간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데 네. 좀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영화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정말 통통 튀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 천하전사 마동나. 천사사 마동나는 자기 이제 본인의 첫 연출작이고 그 전에 품행제로 아라한 장풍 대작전. 이거 우리나라에 잘 없던 독특한 장르 영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천하장사 마돈나로 첫 연출을 했을 때는 뭔가 되게 독특한데,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이렇게 잘 내세운 영화를 이제 계속 찍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시나리오상을 천하장사 마돈나로 받고 난 다음에, 26년 각본을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라면 다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약간 근데 그 기간 동안 26년 각본을 쓰고 이제 그 뒤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사실 이제 황대리 말처럼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얼굴이 익숙한 감독님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2015년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 연출 각본을 하시고 절치부심 모두가 탐낸다고 할 수 있던 두기몽 감독의 리메이크작을 연출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감독님입니다. 근데 흥행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스코어로 보자면 최신작인 독전이 흥행 성적은 가장 빠르게 갱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이 35만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다. 네. 하루 만에 그냥 38만 됐으니까. 그렇죠. 네. 네. 흥행 성적과 별개로 이때까지 이제 본인이
연출을 하거나 각본을 썼거나 한 영화들이 공이 독특하고 잘 만들어졌는데까지는 다들 인정을 하는. 하지만 26년이 26 296만. 296만을 본 26년. 근데 이제 이혜영 감독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나 어떤 특징이 잘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장르적인 재미, 그리고 원래 원작이 강풀 네, 원작이 너무 원작이고. 유명하기도 했고. 그러네요. 본인이 연출한 것 중에는 천하장사 마돈나가 뭐 상도 많이 받고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관객은 57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흥행으로서는 네. 여태까지 본인이 연출했던 것 중에는 가장 이제 성공한 셈이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벌써 축하를 드리는군요. 영혼 없이 이렇게 근데 아직 BEP를 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넘길 것 같아요. 넘겠죠. 네. 280만? 70만. 200. 야, 근데 보통 이 BP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참고해 두실 만한 거는 이게 어떻게 알려지냐. 제작사에 물어봤을 때, 투자 배급사에 물어봐서 나오는 숫자거든요. 야, 보통, 벙커가 좀 있겠네. 네, 보통 높여놓습니다. 네, 그러겠지. 그리고 순전히 극장 수입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제 넷플릭스. 돈 잘 많이 쳐주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이 동시 개봉 걸어놓고 IPTV. 네. 수입 좀 꽤 되거든요. 부가 판권도 있고 네. 또 해외 판권 있고 뭐 이런 거. 네, 있으면 옛날엔 비디오, DVD 뭐 요런 매출이었다면 그거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제일 큰 게 이제 IPTV. 그다음에 IPTV로 뭐 안 가든 하든 넷플릭스로 넘기는 거. 네. 뭐 요런 수익이 꽤 된다는 걸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그러면 말할 수는 BP가 없고. 굉장히 낮아질 수도 좀 더, 있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 오는 걸 보통 기사에서 나오는 걸 발췌해서 드리니까, 요 네. 소스가 투자 배급사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보통 낮은 경우가 많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 줄 일은 그치. 아니고 우리 걱정을 난 합시다.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른 척을 해야 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자, 평론가들 평점은 일단 평식이 오빠는 좋지 않아요. 2개 주셨습니다. 네. 상투성과 허세의 자매 결연. 이용철 씨 2개. 스타일이 좋은 것과 그것만 있는 것의 차이. 임시현 씨 2개 반. 익숙한 남성들의 유대. 김주혁의 연기는 빛난다. 송영국 씨가 3개. 악어와 악어새가 사생결단 내고 끝까지 간다. 김현수 씨가 3개 반. 한국형이 되기 싫은 형 누아르. 네, 그래서 2개부터 3개 반까지 네네. 조금 다양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다들 영화를 본 평론가들 혹은 일반 관객들이 장면 장면마다 그 장면의 주된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호감을 느낀 것 같고, 연기 다 잘하네. 한 장면씩은 기억에 남는 역할을 잘하네. 라는 얘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되게 재밌는 숫자를 봤는데, 네. 이게 참 감독의 딜레마일 것 같아요. 어떤? 이때까지 연출한 영화 3편 중에 기자 평점은 제일 낮은데, 흥행은 제일 잘 되고 있다. 그렇군요. 아, 그렇지. 아, 이게 그럴 수 있겠네. 평점과 흥행이 참 네. 거꾸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참, 그걸 2개 다 높이는 것이 어쩌면 창작자들의 지상 과제일 텐데. 욕심이죠. 그쵸. 욕심? 아니, 네.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되면 뭐 그게 뭐시야? 감독이야? 편집해주세요. 네. 자, 자꾸 이렇게 찔러.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줘야 됩니까? 제대로 말하는 건지 내가 비꼬는 건지 나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 비꼬는 거예요. 15세에서 18세 사이에게 추천합니다. 아, 네? 그래? 뭐야? 큰 화면으로 이런 걸 볼 기회가 아. 흔치 않다. 니네 봐라. 에이, 막 총질하고 야, 너무 막 무시하는 거 난리 아니야? 핸드폰으로 보려면 다 볼 수 있어. 화면이 작잖아. 큰화 무슨 의미가 있어, 큰화면이. 그래, 그건 그렇지. 되게 무지몽매한 코멘트 같고요. 야, 큰화면 치면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 봐야 아, 되지. 그래, 그래도 되지. 요즘 애들은 저 USB 다운받아 TV에만 틀어도야. 요즘 그치. 청년들의 삶을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15세에서 18세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 알았네. 청년의 기준이 아마 24세인가 그럴걸요? 그러니까 청소년이겠지. 어. 청소년의 삶이라고 해야 되는 거 자, 아니야? 시끄럽고. 자, 황 대리는 어떤 분한테 추천? 저는 간만에 센 영화 볼만한 게 나왔다. 그래서 그 반월인지 문월인지 이정재 나왔던 거? 네? 반월인지 문월인지가 뭐야? 그 대부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게 뭐야? 신세계? 신세계. 골드문? 네. 신세계 골드문? 반월인지 야, 문월인지가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월만 기억나. 골드문이요? 골드문. 금월. 제작사 이름도 금월이지 맞아. 그래. 네, 금월. 뭐 하여튼 그렇게 사나이 피처스 스타일의 좀 약간 세고 누아르. 거기서 오는 분명히 단점도 있지만 네. 그런 영화 또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장르 영화에 되게 충실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해드립니다. 아무 기대 안 하고, 네. 영화 보러 다니시는 분들. 음. 그런 장르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수작을 봐야 되겠다. 내지는 막 굉장한 기대. 뭐 이런 거 말고 네네. 그냥 야 시간 남는데 영화 영화 뭐 봐야 돼? 라고 물어볼 때 봐요. 보면 뭐 그냥 그렇죠. 괜찮지 않나. 맞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려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요. 충실하게 잘 바꾼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근래 한국 영화 중에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다 조금씩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네. 굉장히 매력이지 않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 그죠. 10명에 가까운 중요 배역들이 있는데 애들이 한 장면씩 다 가져간다. 그것만으로도 뭐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게시판이 불탄 입장에서 좀 걱정돼요. 야 버닝을 그렇게 까더니 그래. 독전을 야 이런 요 얘기가 얘기해 주길 기다렸어. 안 그러면 또 욕먹을 테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 기대가 없으면 욕을 안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아니, 그래서 이제 맥락이야. 저는 영화를 보고 뭐라고 2부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우리가 영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흥행과 예술성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사실 가장 아름다운 네. 뭐 그런 게 이제 라라랜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뭐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일치할 수는 없고 그게 일치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제작자와 감독과 이런 사람들의 이제 로망인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두 개를 이제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작품성으로 승부해가지고 예술 영화를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혹은 소수의 본 사람들이 와이드 릴리즈를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 하는데 뭐 한 10만 이쪽저쪽 내지는 뭐 한 2, 30만 이쪽저쪽 보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뭐 해설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한 영화들이 있고 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와이드 릴리즈를 해가지고 막 이제 100만, 200만, 300만 막 이렇게 보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나눠서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성의 측면에서 그걸 타겟으로 놓고 그냥 그걸 목표로 달려간 영화라면 그거에 맞게 잘했는가를 오히려 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흥행을 되면 좋지만 그냥 이거는 작품성 네. 요걸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 영화는 그 의도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독전과 버닝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전은 근데 누가 봐도 명백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만들고 싶다라는 영화니까 그 기준으로 좀 얘기를 오늘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니네 그 장르 영화, 상업 영화의 잣대로 이걸 판단해가지고 버닝 이해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제가 또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걸? 네. 그 잣대로 판단한 게 아니다. 나는 굉장한 작품성과 예술성을 기대했다. 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았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깝깝해서 또 그 쓰신 분들 또 생기겠다. 아이고 어떡하지? 네. 아무튼 약간 마피아 같네요. 뭐 또 이건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 패밀리의 일이기 때문에 온갖 감정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 그래? 네, 네. 대부의 장면이 생각나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 트랙으로 저희가 나눠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추천하고 뭐 흥행 예상하고 또 잘 나가고 있고 네. 뭐 이런 독전에 대해서 잠깐 광고 듣고 와가지고요. 네. 본편 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 아기와 나를 만든 감독 손태겸입니다. 네, 독전 영화 내용 이야기 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일부러 마약 전쟁을 이제 챙겨보고 네네. 그리고 갔거든요.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갔더니 오히려 더 나은 케이스였군요. 네. 두기봉 거를 이제 마약 전쟁을 봤을 때 느낌은 한 3분의 2 지점까지 혹은 4분의 3 지점까지는 나름대로 쭉 재밌게 보다가 약간 실망했어요. 이제 뭐 두기봉의 특징이 총싸움이니까. 김프로님은 실망했다고 표현하시지만 네. 제가 이제 두기봉을 많이 전도해본 입장으로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약해. 두기봉의 영화에서 어떤 그런
폭발의 순간이 이제 시작될 때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게 막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한 4분의 3까지는 오 그러면서 쭉 보다가 그지? 이제 시작되니까 네. 에이 에이 하고는 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완전- 이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는 네.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거기 뭐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급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네. 그렇죠. 차 트렁크를 이렇게 세우고 막 달려가면서 막 총을 막 쏘는 막 이런 게 나와요. 장난 야, 아니지, 장난 아니지. 저게 뭐야?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의. 홍콩에서 말이죠. 총알을 다리나 어깨에 맞으면 가려울 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걔네는 모기에 물린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네. 야, 깜짝 놀랐어. 두기봉 감독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결국 표현하고 싶은 장면은 마지막에 총 쏘는 건데 시작을 다 다르게 한다는 거. 그렇지. 그 고민이 얼마나 힘들까. 네. 아니 그래서 4분의 3까지 훌륭해 영화가. 그럼. 굉장히 잘 가.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감독이 실패한 거죠. 아. 하고 싶은 건 제일 뒤에 건데 앞에 빨리 어떤 뭘 세팅을 해놔야 뒤에 총 쏘는 게 뭔가 의미는 생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두기봉 영화를 만약에 한 편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액션은 잘 찍는데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저냥 만들어 놓고 뒤에 액션이 폭발하는 영화를 찍는가 보다 할 텐데 여기서 저는 이제 두기봉 영화를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이 말을 쓰거든요. 두기봉은 동선만 찍어요. 감정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일의 과정만 찍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굉장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사실. 뒤에 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뮤지컬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영화 내내 동선만 나오는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쉽게 찾아보지 못할 과정의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사건의 전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는 감독이다. 아니 그래서 진짜로 4분의 3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어요. 음. 야 훌륭하다. 네. 야, 저 디테일. 그치, 저런 연출. 야 훌륭하다 봤는데 뒤에 이제 못 참고. 총을 쏘려면 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쭉 가다가. 이렇게 잘 연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총싸움 장면을 저렇게 찍지? 싶은 게 지금 말이 안 돼. 그렇죠. 최소한의 디테일도 없어 총싸움에는. 그렇죠. 자아분열, 그러니까 자아분열. 심지어 총 쏘는 방향이 다른데 맞아 총을. 막 이상하게 넘어지고 막 이러고 있지. 네.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거는 조연출한테 연출시켰을 수도 있겠다. 아니 권총을 쏘는데 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긴 총을 쏘면 쭉 저 멀리 250m 밖에 있는 게 0점이 잘못 맞아서 나는 분명히 여기를 보고 쐈는데 탄착군이 저쪽에 형성되는 경우는 있거든. 있지. 그럼 이제 뭐 좌로 몇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그거를 맞추는 경우는 있는데 권총을 들고 바로 5m 앞을 쐈는데 한 45도 각도가 총알이 나가. 그렇지. 이거 도대체 뭐야? 그게 이런 거지.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애를 쐈는데 조수석에 있는 애가 죽는다던가 약간 이런 전개가 지금 벌어지게 택도 아닌 총싸움이 너무 길게 나와. 그렇죠. 너무 길게 나와. 그래서 네. 야 이건 도대체 뭔가 네, 굉장히 의아하게 봤어요. 네. 마지막에 그냥 자폭하는 심정으로 영화가 네, 마무리됐죠. 지금까지 두기봉 감독의 독전 얘기였고요. 네. 이제 이혜영 감독의 독전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 두기봉 감독의 원작인 마약전쟁을 네. 봤을 때 그 4분의 3까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엔딩 땅 끝나는 시점에서 주는 감정이 저한테 너무 드라이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4분의 3 지점에서 총싸움이 시작되고 총싸움이 끝날 때까지만 딱 드러내면 정말 진짜 훌륭한 영화야. 정말 네, 진짜 훌륭한 영화예요. 그치. 네. 진짜 우리가 극찬을 해도 내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는 영화인데 그렇지. 그럴 수 없다는 걸. 총싸움이 너무 길게 나와. 그치. 네. 두기봉 팬들의 어쩔 수 없는 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네. 역사상 너무 걸작이라고 하기엔 항상 거슬리는 게 있어. 근데 저 양반이 저걸 좋아하는 걸 내가 아니까 그걸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이런 심정인데.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지점에서 네. 이게 4분의 3까지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나쁘지 않은 훌륭한 영화인데 야 이거를 어떻게 고쳤을까? 왜냐면 그치.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고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건 중국 대륙에서 맞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곧바로 패치가 안 되는 얘기라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너무 약간 궁금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맥락도 안 맞고 건너뛴 것도 많고 개연성도 없고 이제 그 원작을 안 봤으면 근데 원작을 본 입장에서 한국 패치 한 걸 보니까
야, 열심히 고쳤구나. 음. 그리고 저 정도면 애썼네. 라고 오히려 저는 좀 마음에 가더라고요. 그게 퍼시픽 림을 보는 에반게리온 팬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맥락이 안 맞으니까 도저히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못했던 것들, 그리고 다루기엔 너무 깊은 얘기니까 그 얘기까지 다 못했던 것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독전을 보고 두기보의 마약전쟁 같이 보고 나서 두 개를 섞어서 이해하시면 더 재밌다. 이렇게 그럴 수도 얘기해야 있겠네요. 될 수도 있겠네. 아니, 그래서 영화를 따로따로 보시면 그냥 각자의 맛이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기병 감독의 저 장면을 요렇게 바꿨구나. 근데 그것도 이제 디테일이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두기봉 감독의 영화는 호불호가 정말 심하게 나뉘거든요.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면 굳이 좋아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바뀐 게, 그리고 잘 바뀌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주인공의 감정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저는 오히려 잘 바꿨다는 느낌보다는 이걸 안 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던. 굳이 뭐 두기봉의 마약전쟁이 더 낫다, 이 영화가 별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를 이제 얘기할 때 가장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은데, 두기봉의 원작 영화는 3일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잡았더니 도망쳤더니 얘를 뜯어 보니까 줄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막 엄청난 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 그걸 마약반 반장과 그 팀원들이 이 사건의 끝까지 가서 얘네를 일망타진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쉴 틈이 하나도 없는 쭉 달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서 오는 경찰들의 피로함도 보이고, 얘네의 약간 집요함과 얘네가 실수하면 일이 어떻게 되지 협조하는 류준열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의 긴장, 그리고 속임수, 뭐 이런 게 보이는데, 리메이크한 독전은 며칠 만에 일어나는 일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 텀이 긴 영화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얘를 쫓아오기 시작했는지 형사에 대한 전사가 충분히 설명은 안 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 형사라고 설정이 돼 있으니까 시작전부터 끌고 있더라고요, 감정이. 그 점에서 가장 매너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다, 두 편을 다 보고 나면. 저는 뭐 원작을 안 보는 입장에서 이 영화가 성공한 지점이라고 한 가지 꼽자면, 한국에서 총 쏘는 건데 어색하지가 않더라.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한국 영화 감독도 총 쏘는 영화 찍고 싶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총 쏘는 범죄가 일어난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총기가 발견됐다는 게 큰 뉴스가 될 정도로. 근데 미국이나 뭐 홍콩에서 총 쏘는 거는, 그 나라가 홍콩이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만 봐서는 총을 많이 쏘니까 좀 익숙한데, 우리는 총 쏘는 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니까 다른 영화에서는 이 총을 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꼭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총기를 습득하는 그 미스테리한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오달수가 나와가지고 막 러시아로 막 하면서 막 그런 상황을 굳이 넣어야 됐던 게, 왜냐하면 갑자기 주인공이 총 들고 나타나면 야, 이거 한국에서 총 도는 게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해? 라는 의문을 관객이 가질까봐. 또 그리고 뭐 류승만 영화였나? 조폭이 총을 쏘니까 야, 저 새끼도 총도 갖고 있어! 라는 대사를 굳이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봤는데, 여기서 사실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그냥 막 너무 총기에 익숙하신 한국말을 쓰는 한국 배우들이 나와도 야, 총을 쏘! 이게 어색하지 않더라. 이게 뭐 연출을 잘한 것도 있겠고, 이제 한국 관객들의 인식도 한국 영화에서 총 쏘는 거 뭐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총 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감독들은 좀 약간 주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과감하게 네. 칼을 들어도 됩니다, 배 감독님. 저는 단 한 번도 쓰는 무기에 관해 주저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저하실 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네. 하여튼 뭐 앞으로도 네. 한국 영화에서 총 써도 되니까 네. 많이 쐈으면 좋겠다. 저는 바주카포도 쓰고 싶고요. 탱크가 나와도 좋고요. 네. 이게 리메이크작이라는 걸 알고 보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보고 나서 찾아보고 이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테니, 원작과의 비교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바뀌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전 그러면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뭐가 제일 도드라졌나 했을 때는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두근두근함, 이게 주 무기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내세운. 처음에 예고편과 포스터 이런 게 이제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너무 세련됐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 음악이랑 딱 붙어 있는 그 화려한 영상이 정말 기대가 됐었거든요. 네.
그게 원작과의 차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또 차이일 수 있고 네. 그냥 이 영화 하나로만 봐도 와 이렇게 되게 화려한 영화, 화려하고 세련된 영화 오랜만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약이 나오는 영화면 이렇게 가도 쉽게 용납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전 전에 영화 두 편이 생각나는데 하나는 불안당, 하나는 사생결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는 영화에 마약이 나오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가도 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 감독들이. 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약을 흡입하고 약을 흡입하는 약쟁이들을 잡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뭔가 좀 더 들끓고 좀 더 오바가 되고 사람들의 연기가 좀 더 잔혹하고 눈에 확 띄게 한 장면 한 장면을 본인들이 이게 딱 가져가는 오바스럽지만 센 연기를 해도 사람들이 좀 용납하는 게 쉬울 영화가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래서 그런지 단연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배우들의 연기와 그를 통해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되게 돋보이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에 비해 드라마가 약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선생이 누구인지는 너무 예측하기가 쉬울 것 같고 사실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네. 그 이유는 결국 드러나는 이 선생이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그 상황이 다른 어떤 장면들에 비해서 되게 세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아서 드라마는 약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쇄할 수 있는 건 배우들의 연기와 캐릭터가 아닌가. 특히 저는 조진웅 배우 네. 존경합니다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는 배우는 아닌데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뭐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에서 뭐 소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감독이 10번 넘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코로 흡입하면 안 된다. 되게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연기에 취해서 흡입하는 장면까지 가는 때 감독이 스톱을 외치지 못했다. 진짜 코로 흡입을 해서 힘들어하는 그 눈빛까지 다 담겼다 할 정도로 배우들이 연기 많이 몰입했던 게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뭐 여러 배우들의 장점이 있지만 조진웅 배우 뭐 살도 많이 뺐다고 하는데 네. 되게 힘든 연기였잖아요. 형사인데 악역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야 되고 너는 행복하니? 난 대사까지 해야 되잖아. 마지막에. 야, 이 세 개를 한 사람, 한 캐릭터가 다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네. 잘 해냈더라. 네. 행복하니는 잘 안 와닿지만. 그래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실히 잘 해냈다. 음. 약간 그런 소감이 있고. 뭐 안타깝습니다만, 고 김주혁 배우의 연기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사실 뭐 김주혁 배우, 뭐 악역으로 사실 생각나는 거는 그 뭐 공조 때? 네. 공조 때 이제 북한에서 온 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센 척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사실 그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와, 이 영화에서 진아림. 진아림이 등장하는 그 씬은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깨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조마조마한 것이. 그게 또 단연 또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진서연 배우. 네. 이 영화에서 저는 얼굴을 처음 인식한 것 같아요. 와, 저 배우는 분명히 한국말은 또박또박 하는데 네. 약간 조선족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장이 그렇게 약간 진서연 배우가 좀 눈에 띄게 네. 야 하고 나타났던 작품이 하나 있죠. 뭐였지? 반창고라고. 아. 반창고의 그 내세적인 친구. 네, 한효주와 고수가 나왔던. 그렇죠. 연기 폭이 굉장히 넓네요. 제목만 들어도 독점과 반창고. 야. 그때도 일부러 이제 약간 이제 가슴 뭐 노출은 없었는데 네. 약간 이제 가슴이 강조되는 뭐 이런 네. 거를 입고 네. 섹시 컨셉으로 소방관들을 약간 이렇게 뭐 유혹하는 이런 이제 캐릭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저기 누구지 싶을 정도로 이제 눈에 확 박혔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네, 여기서는 연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주혁 배우가 이렇게 날선 두목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하면 그 두목이 무장 해제되는 씬까지 보여주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진서연 배우의 연기가 아니었나. 하여튼 주요 캐릭터들과 배우들의 연기가 눈부신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성경 배우도 완전 신스틸러잖아. 초반부로 혼자 견인하잖아요. 네. 이 영화에. 거기서 그렇게 죽을 줄 몰랐네. 네. 김성령 배우가 걱정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폭파돼서 차에 부딪힐 때 CG를 참 잘했다. 이걸로 다치진 않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 아니 뚝배기를 나 뚝배기를 격파하는 줄 알았어. 네.
그게 CG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안전소품이라고 하죠. 그 뚝배기가 그 뚝배기가 아니었겠지. 뭐 저 스티로폼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뚝배기도 걱정되고, 김성령 배우 뚝배기도 걱정되고, 하여튼 뚝배기가 굉장히 걱정되는 장면이었는데. 진짜 생뚱맞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 저는 김성령 배우를 계속 보면서 염정아 얼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얼굴이 그렇지 않았어요? 염정아하고 너무 닮았네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김성령 배우도 좀 과감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김성령 배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예쁘고 관리 잘하셨어요.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조명을 때려가지고 얼굴에 막 약간 나이 들었는데 나이를 감추기 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센 무슨 조직의 구성원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과격한 클로즈업을 여배우가 허용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그걸 보면서 오는 그 캐릭터? 와, 그 짧은 장면이었지만 굉장히 강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 좋았는데 폭파씬만 네. 조금 아쉬웠어요. 처음에? 네. 아유, 굳이 저렇게까지 날아가서. 근데 저는 그때, 그치, 그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극장 사운드 너무 크게 잡아놨더라고. 아 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끄러웠다는 얘기. 이 극장이 사운드가 세구나. 가서 진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진짜 쓸데없는 얘기. 저는 거기서 아쉬웠던 점은 CG까지는 좋아. 근데 차량에 부딪히는 것만 좀 없으면 좋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티가 나거든. 안 그러면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CG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그것도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게 날라와가지고 넘어지는 걸 하려면 그게 차라리 만들 입장에서 더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처리한 거 아니에요. 차에 이렇게 부딪히고 네. 떨어지는 걸로 해야 가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부딪혔으면 뭐든 알지. 이제 뭐 갈비뼈 부러지고 척추가 나가죠. 뭐 이럴 정도의 사실은 내상이니까 그렇죠. 그 뒤에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컷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까지를 보여줬잖아. 네. 약간 이거 과시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죠. 맞추긴 했는데 네. 저는 굳이 저렇게 그냥 놀래거나 음. 그렇게 처리해도 됐었던 거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고. 예. 저는 이 얘기가 쓸데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 지점이 이 영화의 톤이다.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시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것이 스타일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그게 단적인 예가 아니었나. 뭐 그럴 수 있죠. 잘 건져낸다? 그럼 욕 안 하고 분량을 뽑아내려면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희의 매력 발산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어떤 매력이 아쉬운 점을 있어요? 얘기해볼까요? 왜 나의 묘자리를 네가 자꾸 파는 식으로 방송을 전개하나. 제가 먼저 동을 뜨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소회로 마약 전쟁을 먼저 보고 갔기 때문에 마약 전쟁 자체는 중국 본토에서는 마약은 사형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에서도 그 이제 유준열 포지션이 근데 잡혔어.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게 당연해. 걔도 벌벌벌 떨고 너 사형 당하잖아. 그러니까 사형 당하는 걸 빼줄 테니까 협조해. 나머지 애들 불어. 그럼 걔도 당연히 모티브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난 사형을 내가 안 당해야 되니까 네. 내가 최대한 사람들을 불리라 하고 이제 막 경찰이 시키는 거 다 하거든요. 네. 뭐 붙이고 가고 뭐 찾으라 하고 실제로 그 가운데서 이제 넥타이 핀으로 한번 잠깐 나오고 말았는데 네. 원작에서는 그 실제로 진아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쫄깃쫄깃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막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 가려놓으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런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까지 납득이 되는 거죠. 얘가 도와주는 게.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렇게 도와주다가 결정적일 때는 뒤통수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갔는데 네. 여기서는 사실 유준열이 자기 엄마 돌아가셨다고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잘못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 찾겠다고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줄 거냐 일단은 모티브가 좀 약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걸 각색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사형이 아니니까 뭐 모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이제 지나갔고요. 네. 네. 저는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차승원이었어요. 죽겠더라고. 그 연기가 안 붙어가지고. 네. 차승원 씨가 연기 되게 잘하는 배우인데 네. 톤을 왜 저렇게 잡았을까? 혼자만 연극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저는 딱 처음에 차승원 배우가 나왔을 때 성직자 같은 멘트를 막 날리잖아요. 네.
일단 잠깐 고민했어요. 아, 이게 웃기는 타이밍인가, 진지한 타이밍인가, 약간 아사모사하더라고. 이 장면에서 블랙 코미디로 약간 넣어놓은 건지, 얘가 진지한데 못하는 건지, 이런 고민하다가 계속 그 톤으로 가는 걸 보고, 아, 약간 무리수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아, 그냥 요거는, 영화를 그냥 범죄 영화로만 가기에는 조금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으니, 영화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깔아놓은 정도가 아닐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도, 그게 네.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볼보 자동차 CF씬 있잖아요? CF신. 드라이빙 이모션. 네. 그리고 사륜구동. 잘 봤어야 돼요. 뒤에 에비스 마크까지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렌트카 광고였어요. 아, 그렇지. 자차가 아닐 거 아니야. 자차가 아니죠. 외국이거든요. 그럼요. 네. 하여튼 뭐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뭐 조미료 같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영어 제목인 빌리버를 보면서, 아, 네. 감독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면서. 네.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 좀, 전달력은 약하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차승원 캐릭터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감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설정이 바뀌고 리메이크를 할 때 대부분 비슷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어떻게 바꾸든 자유잖아요. 네. 그 용산역에 그게 있다 하는 설정도 원래 원작에 항구가 나오는데 항구에서 얼마나 동아시아로 쉽게 마약을 뻗어 나가는 배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닐 텐데 용산역이 본이 근데 경부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자성을 하는 얘기도 있고 뭔가 써먹으려 했는데 약간 무리수라서 요 정도만 남겨놨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원작을 본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장면들이라 이건 그런 걸 비교하는 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딱 하나만 납득이 되면 이 영화는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제일 아쉬웠던 건데 네. 형사가 어떤 끈앞을 한 명과 동고동락하면서 너무 큰 사건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이야기야. 여기서 근데 얘네가 어떤 케미를 보여줄 수 있나? 류준열과 조준현이. 네. 그 케미만 나에게 납득되면 아무런 어떤 황당한 어떤 거대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얘네 둘의 이런 심리 때문인 거잖아. 네. 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점에서 실패한 게 제일 아쉬웠다. 유준열이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개를 죽여서 차승원을 죽인 거야? 이 선생이 누구다른 걸 알고 영화를 복귀해보면 사실 말은 다 되게 해놨어요. 이 기회에 내가 나처럼 하고 돌아다니려는 애를 확실히 그냥 발라버려야겠다. 처음부터 싹 새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요 경찰 요 놈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요렇게 바꿔놓고 배신하려고 했던 애까지 내가 싹 발라놓고 내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것까지 다 마련해놓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품 마약까지 완성시키면서 그걸 공짜로 하고 내 라이벌도 죽여버리고 난 튀어야지라는 계획을 만약에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이 아니죠. 영화가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네. 그리고 복귀를 해보면 유준현 씨가 연기한 게 다 맥락에 맞게 했어요. 당연히 시나리오를 다 알고 연기를 했을 테니까. 네. 거기에는 허점이 하나도 없어요. 단 뭐가 안 됐냐. 조진웅과 있을 때 아무런 케미가 없다. 조진웅을 얘가 구해주고 싶은지 써먹고 싶은지 이때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지 이때는 내가 정말 이 새끼가 너무 싫은지 이런 게 설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원작에서는 의심을 사는 행동을 지가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정말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없으면 정말 이 형사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긴장감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차승원 씨가 분한 브라이언과 조진웅이 독대한 순간에는 유준열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유준열이 얘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원래 클라이막스가 이 둘의 케미와 이 둘이 얼마나 서로 신뢰하는 이야기가 되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가장 위기 상황을 둘이 같이 겪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는 이 선생이 누군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니까 네. 갑자기 영화가 투 트랙으로 갈라지게 된 거지.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마지막에 다시 재회를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선문답을 할 때도 저게 무엇을 겪었길래 얘가 여기까지 쫓아왔는지 난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찾아온 얘한테 뭘 느끼는지 내가 잘 납득이 안 되네. 뭐 거기서 그냥 좀 아쉬움이 제일 컸다. 그 얘기하신 것 중에 왜 용산역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만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용산에 이제 CGV가 있죠. 용산 CGV도 있고 네. CGV 본사도 용산 지점 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 언론 백업 시사회는 용산 CGV에서 해요. 네.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이 오고 가는 그 시장, 네. 영화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가 용산이다. 이 감독의 야심이다, 이거는. 진짜. 감독의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한 야심을 표현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요? 아니요? 정말이 아니구나. 이야, 농담이지, 당연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하나 살렸네. 아, 힘들어. 아니요라니. 야, 정말 이 선생 같다. 네. 근데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차승원 씨가 네. 관객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이 네. 강력한 존재감이 필요해서 캐스팅을 했고 차승원이 이중적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제 소화해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그 인물에 중후하고 진짜로 섬뜩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선수가 네. 그리고 종교적으로 약간 미쳤을 것 같은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영화가 훨씬 더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저도 헷갈렸거든요. 네네. 저거 코미디인가? 그러니까 5대5 가르마 해가지고 키는 큰데 카리스마는 전혀 없고 네. 김주혁 씨는 보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음. 야, 그 원작에서의 진아림은 사실 김주혁 같은 카리스마가 없었단 말이야. 그쵸. 네. 오히려 조선족인데 딱 붙어. 네. 오, 야,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차승원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키는 크고 모델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애들도 키가 크고 막 그런데 네.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코미디야, 뭐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안 붙어가지고 네. 카리스마에서는 실패한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저히 앞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알아챌 것 같아가지고 뒤에 몰아놓은 플래시백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주요 장면인 왜 세포트를 가지고 진돗개라고 부르는가. 저 진돗개 좋아해서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유일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조진웅을 보면서 아저씨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맥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 뜻이에요? 진돗개? 네. 왜 진돗개라고 했냐고? 네. 그리고 왜 조진웅이 류준열이 이 선생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지. 이 선생이라고 그 순간에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있다를 증거니까. 이름이 진돗개가 라이카. 아니네. 네. 라이카네. 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다. 라이카가 라는 마약의 거예요. 이름인데. 네. 그리고 라이카가 얘네 첫 번째 히트친 시제품인데 네. 걔 이름이 라이카라고? 그런데 이 걔 주인이 락이잖아. 그럼 왜 그걸 들키지 않게 거짓말을 하면서 진돗개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 하면 지가 이 선생이니까.로 당연히 귀결이 되는 증거지. 똑똑하네. 야, 테스트 해본 거야 뭐야? 아니 지금 장난해? 아니, 잘 설명해 주니까. 공학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네. 조진웅이 전사가 없지만 네. 수년간을 이 선생을 쫓기 위해서 네. 계속 뭐 진급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네. 막 그 서장을 막 그렇게까지 막 네. 닥달하면서까지 어쨌든 쫓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5, 6년 이상은 쫓았다는 건데 네. 유준열도 젊어. 그렇죠. 그렇잖아. 20대 네. 후반 막 끼케야 30대 초반 정도 돼 보여. 네. 그러면 얘는 20살 초반 때부터 그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막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 지하 조직을 네.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죽이고 뭐 하고 막 이런 애들을 다 이렇게 했다는 게 되는 건데 네. 이건 리얼리티가 여기에 리얼리티를 기대할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약간 보완하는 장면은 있죠. 어떤? 그 문학의 중심에 있는 용산에 있는 연구소에 연구원들 방독면을 벗겼을 때 풀샷으로 한 2, 3초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여줬던 게 저는 그건 거라고 이해했거든요. 다 젊어 엄청. 어리다고 볼 수 엄청 있을 어리죠. 정도로. 네. 그래서 그거를 깔고 류준열 이 선생도 어릴 수 있다. 라는 요 정도로는 한번 설명이 된 건 아닌가.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네. 왜냐면
굴지의 재벌. 그러니까 거의 뭐 최태원이나 뭐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 급을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차승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걔까지도 존재를 모르는데 좌지우지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해놔니까 네. 이걸 그 피땡이들이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니 내가 오케이 알겠어 뭐 다른 거 이렇게 막 하고 그냥 미장선으로 가고 이런 거 다 내가 용인하고 간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까지 나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세팅을 통해서도 뭔가 하려는 바가 있었겠죠. 뭐. 그리고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 선생이라고 참칭한 과거 반역자들이 9명인가 정도 됐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몇 살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 진시황인가 얘는. 그리고 또 타임라인이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너 2년 동안 이 선생 짬다고 쪼쪼 해놓고 2년 동안 얘가 하여튼 조병을 쳤다고 막 말을 해. 그럼 너 이제 쉬어야 된다.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뭐 이 사건을 또 맡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가 미쳐서 계속 이 선생 잡을 수 있다고 한 게 2년이다. 라고 했는데 그 회장이 꼭두각시였다라고 김성현이 얘기하면서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플래시백 비슷한 게 나와요. 나오죠. 손에 막 꽃 쥐어주고 하면서 그 얘를 15년 넘게 약쟁이로 만들어서 뒤에서 조정했다. 그래서 얘가 악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할 때마다 달라. 다 말할 그러면 때마다. 30세면 15세부터 시작한 거지. 그런 거죠. 영재지 영재. 그렇죠. 30세가 마약 영재. 30세가 만약에 아니라 치면 야 이게 15세인데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총수를 그렇게 만드는. 그러지. 왜냐하면 라이카가 굉장한 명품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그 설정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알겠는데. 네. 아니면 이게 참, 나이가 네. 지긋한 애로 하면 차라리 류준열이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쵸. 류준열 말고 아예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됐으면 네. 그건 조금 납득이 됐을 텐데 네. 이게 너무 약간 맥락이 없다고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그 들더라고요. 맥락을 포기하고 성취한 지점이 있다 그러면 계속 붙어 있어도 얘가 이 선생이라는 걸 예상 못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굳이 설명하자면 이 선생이 굉장히 동안이었다. 네. 그러면 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선생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는 영화일 필요가 있었나?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지 않나. 그거는 감독님한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생각 들고 아니면 누구라도 이 선생으로 의심받을 수 있게 좀 더 가져갔으면 어떤가. 그거는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김성령 씨가 맡은 회장 후견인이 싹 제껴지잖아요. 네. 아, 한 명씩 스테이지를 올라가면서 이 선생을 찾는 식으로 가겠구나. 한 층씩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용의자들은 얘네야. 얘네 중에 중에 누가 이 선생인지 모르면서 서로가 자기들을 서로 죽인다고 지금 생각하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얘네를 싹 다 잡고 요걸 뒤에서 조정한 애를 잡아야 돼. 라는 영화는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쫓아가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그걸 유준열이라는 안내인이 없으면 못 가는 애로 딱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장에 기대했던 건 그때 이미 무너졌어요. 아, 그냥 쭉 따라가서 누구구나 했을 때, 얘가 걔야? 뭐 이런 반전이겠네. 아, 근데 그 반전이, 빌리버, 민니 맞니? 이러니까, 왜 이렇게 갔을까? 하는 의문이 아직 풀리지 않는다. 뭐 그럼에도 원작을 보신 분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겠지만 처음 보는 입장에서 신선했던 장면은 한 두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조진웅이 진아림한테 겪은 상황을 조진웅이 다시 한번 진아림인 척하면서 뭔가 사건의 맥락 하나를 풀어가는 거. 박혜준한테. 네, 똑같이 그건 하고. 되게 신선한 장면이고 네. 그 김주혁과 조진웅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괜찮았다. 굉장히 신선한 장면이고 연기도 괜찮고 한국 영화에서 보는 되게 새로운 장면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하나 더 들고 그거는 근데 원작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라. 네, 되게 좋은 지점을 놓치지 않고 챙겨온 것 같고 네. 상황은 좋았으나 잘 살리지 못한 지점은 그래도 장점이라고 꼽고 싶은데 이 선생 앞에서 이 선생인 척하는 차승원의 세팅 요 세팅이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 네. 요런 세팅도 참 신선하다 싶었지만 좀 아쉬운 거는 요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때 류준열 배우의 좀 약간 아사모사한 표정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때도 시종이가 똑같은 표정 없는 표정이라 네.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차승원한테 보복을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세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한 두 가지 장면 정도는 되게 괜찮은 장면이 아니었나. 그거는 이제 원작에는 없는 거고 당연히 원작에는 이 선생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럼 그래서 차승원이 나타났을 때
브라이언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공장에 처음 네.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황대리가 말한 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영화 내용을 다 아는 채로 다시 복귀를 해보자면, 그때 유준열은, 그러니까 그때 이 선생은 네. 어떤 미친놈이 내용 내내고 다니는 거야 하다가 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봤을 때 그게 감탄이 나올 장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났더니 반전을 알고 다시 봤을 때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장면이 있나? 했을 땐 그게 좀 아쉬움이. 아쉽죠. 그리고 그걸 알아서 미리 플래시백이나 그런 표정 하나라도 미리 보여줄 수 없었다는 게 막판에 플래시백을 모아주면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거기서 이상한 표정 하나만 짓고 있어도 들통나는 상황이니까 영화 내에서는. 네.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세팅은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작이 더 낫던 것 같아요. 뭐 흉내를 내고 가짜 뭐, 미팅하는 뭐 이런 거는 디테일이 훨씬 더 원작이 좀 살아 있어서 네. 거기는 밑도 끝도 없이 마약 흡입하고 난 다음에 나가고 거의 죽으려고 그러니 그건 이제 뭐 실제로 마셔가지고 눈도 빨갛고 막 굉장히 죽을 것처럼 막 해서 연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얘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얼음 갖고 와 그래서 얼음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퉁칠 수는 있죠. 얘들이 마약을 다루는 경찰들이고 마약을 흡입했을 때 어떻게 뭐 해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아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냥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원작에서는 그 설정이 되게 좋거든요. 그걸 설명이 좀 있나요? 왜냐면 마약을 해본 적이 없잖아 경찰들은. 네. 그러니까 마약을 실제로 흡입했을 때 이게 어떻게 몸에 이게 올 건가에 네. 대해서는 약쟁이들만 알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준열이 현장에 없는데 네. 원작에서는 유준열에 해당하는 애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걸 돕고 어쩌고 하다가 뻥카 부리고 얘가 마약을 먹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멀쩡하게 버티다가 사람 나가고 죽을 뭐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환영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소녀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거 꿈꾸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원작에서는 얘가 막 그런 거 막 무슨 벌레도 보인다 그러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네. 세워라. 눕혀놓으면 안 된다. 눕혀놓으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세워라. 일단 세워라. 그래서 세워가지고 있다가 가라. 빨리 거기다가 넣고 얼음 갖고 와라. 얼음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얼음을 최대한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제 물에 담궈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지시해요. 네. 약쟁이가. 그리고 디테일하게 지시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말할 때 경찰들은 얘 도망갈 수도 있잖아. 네. 방금 미팅 끝났고. 근데 얘가 말하는 거를 처음에는 안 믿어. 의심해. 왜냐하면 얘를 확실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세워라 했을 때 경찰이 이렇게 세우는 게 역효과가 나는 건지 더 좋은 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때 조진웅 역할을 하는 반장이 이렇게 세워라 해서 일어섰더니 조금 괜찮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찬물 마셔야 돼요. 얼음 뭐 해서 체온을 낮춰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할 때 딴 경찰들은 못 믿고 너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빨리 구급차 불러라 이러고 있을 때 반장이 직접 얼음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 말이 맞다는 걸 자기 몸은 이제 아니까 자기가 얼음을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깨어나요. 거기서 서서히 깨어나는 거를 디테일 있게 굉장히 잘 그려요. 거기서는 결국 이제 깨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썼을까 했는데 그거는 시간상 거기다가는 힘을 안 주더라고요. 뭐 한 대사는 있죠, 유준열이. 지금 꺼내야 돼요. 그치. 뭐 해서 뭔가 알고 있구나. 뭐 그 정도만. 그치.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원작을 보면 원작이 이제 훨씬 더 잘 거기선 뭔가가 살아남아. 그러고 나서 긴가민가 하거든요. 나와가지고 이 새끼가 도와준 건가? 도와준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반장도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둘이 옥신각신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다 도와주지 않았냐고. 내가 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럼 나를 믿을 거냐고. 네. 그래서 막 둘이 싸우고 반장은 이 새끼 말이 맞나? 아닌가? 그래도 의심해야지. 막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깨어났을 때도 원작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탁 깨어나서 약간 웃겨요. 타월 탁 둘러쓰고 이제 멀쩡해져서 나와. 네. 얘 말대로 한 거잖아. 딱 나오자마자 잡혀있는 락 역할의 인물한테 근데 물어보는 게 아까 너 손으로 툭 친 거 뭐야? 무슨 신호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얘네가 그만하시죠 어쩌저쩌고 할 때 네. 얘가 손으로 툭 치거든요. 네.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때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의심을 안 한 거지. 마약을 먹이기까지 하면은 일이 빠그러지니까 말리는 건데 그걸 손으로 툭툭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걸 얘는 신호일 수도 있다. 라고 이게 나를 마약을 먹어서 죽이려고 한 걸까? 아까- 하여튼 뭐 이런 게 다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손으로 2번 친 거 뭐야? 이러면서 안 고마워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끝까지 그 의심을 하고, 그럼 얘는 자기의 어떤 결백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굳이 대사로 안 하더라도 얘네 둘의 긴장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하지만 틈만 나면 도망갈 궁리를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잘못되면 사형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떡밥을 한번 뿌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폭발을 하냐면 발로 쳐. 발로 툭 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그때는 확신을 하는 거야. 이 새끼 발로 아까 친 거 뭐야. 그래서 막 붙어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의심이 더 확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들으면서도 또 제가 더 정리하게 되는데 확실히 앞서 많이 칭찬했던 캐릭터와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인 반면에 드라마가 굉장히 약한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떤 주요 캐릭터들의 동기가 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듣고 보니 조진웅은 유진열을 계속 의심해야 되고 네. 류준열은 조진웅한테 뭔가 계속 신뢰를 주면서 저 이 선생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것 안 같긴 해요. 드러나죠. 왜냐면 영화 내내 조진웅은 류준열을 너무 신뢰하거든요.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수갑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만 봐! 보고 풀어줘 버리거든요. 네. 약간 이런 톤으로 계속 류준열을 그냥 맥락 없이 계속 신뢰하는 게 아닌가. 네. 여기서 실패하면서 빌리버라는 제목이 뜨악하게 되는 네. 그런 사 오히려 원작에서는 두 사람 간의 그런 치밀한 갈등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뒤통수를 맞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쎄하게 남긴 하거든요. 그 이제 4분의 3 지점에 그 총싸움만 좀 드러내면.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빌리버라고 한 것 같은데 모티브 설정에서 이제 조금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 얘네가 그 유준열은 유준열대로 또 조진우는 조진우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약간 이제 흐려진 상황이라 네. 거기서는 두 사람이 막 케미가 없는 거지. 네. 사실 중간에 케미가 굉장히 끈적하게 생겼으면 네. 빵 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속상하잖아. 네. 그 둘이 그렇게 그래도 네. 한 배를 타고 믿었는데 둘 중에 누가 쐈다고? 얘가 경찰이 얘를 쏴버렸을까? 아니면 유준열이 쐈을까? 속상하다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옆에 있는 농아 남매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지. 이러고 그럼 있네. 만약에 그러면서, 조진웅이 쏜 거라면 나와서 쟤들도 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케미가 딱히 뭐 이유도 모르겠고 얘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돼 이러니까 빵 하고 지나가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그냥 끝나니까. 이 길 아니면 다 겐토가 안 나왔겠구나라는 그치. 생각도 네. 들어요. 사실. 또 하나 더 빌리버를 전달하기 위한 설정이 차승원이 자기가 이 선생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건지 남을 믿게 하려는 건지 다시 한번 빌리버를 전달하려고 진행하는데 태안에 있는 소금공전에 차승원 배우가 분한 브라이언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사람이 이 선생인 척을 하고 있다라는 설정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선생입니다. 이때 그걸 하려고 했던 거 그때서라 와닿는 걸 보면 네. 앞에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 깔아놓은 게 이제 락이 내가 이 선생인지 아닌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깔아놨는데 뭐 감독 한 3가지 정도 맥락을 통해 가지고 빌리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전달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마지막에 둘이 앉아가지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뭘까요? 왜 나한테 물어? 둘이 사귀는데 왜 둘 문제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 장면이 너무 갑자기 그 볼보 그 렌트카 CF가 나오다가 네.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갑자기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빵빵하고 끝나는데 빵하고 끝나지. 빵빵이 아니지. 두 개가 불이 반짝하잖아. 그래서 분명 시차가 있었겠지. 근데 아니야. 하나 둘 하나야. 하나로 빵하고 끝나. 불빛 2개 아니었어요? 빵이야 하나였어. 빵. 창문 2개에서 야, 너 창문이 집에 불이 창문이 끼고 2개가 좀- 있어. 야, 네. 그거 니네 집에 하나니까 니네 집에 창문이 2개야. 깜깜한 집에 불을 켜. 그럼 한 개를 켜면 한쪽에서만 아니, 한쪽 이게- 창문만 빛나냐? 제 말에 근거를 좀 더하기 위해서 그 총 쏘기 전에 둘 다 자기 각자 왼쪽에 있는 창문을 바라봐요. 그건 그리고 각자가 아니라 그냥 둘 다 창밖을 바라본 거지. 그러니까 조진웅이 자기 왼쪽에 있는 창문을 보고 유준열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봐요. 그래요. 저는 마지막에 봤던 게 총이 빵 쏘는 소리는 거의 한 발 같았어요. 네. 근데 그 광원이 네. 각 창문에 하나씩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좋아요. 제가 황대리의 이 의미가 맞다고 가정하고, 그럼 창문을 바라보는 장면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각 배우는 다음 컷에서 반짝할 창문이구나. 라고 쳐다봤다는 말이잖아. 네.
아, 그런 거야. 아니 그거를 평론가 나오셨다. 우리 황대가 대단한 평론가. 그런 의미인지 나 아니, 몰랐어. 그게 그렇게 의미로 깔아놨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올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옆에 캐릭터 옆에 창문이 있다. 그래서 두 개 창문이 있다. 그래서 두 개 광원이 빵 해서 둘 다 죽었구나라고 이해했는데 나는 제가 요거를 깨드리겠습니다. 그래. 왜냐면 공간 지각 능력 없는 새끼야. 진짜 뭐냐면 둘이 앉아 있잖아. 그래. 그리고 둘이 저쪽 설원의 산을 보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요. 조준이 오른쪽에 있고 조준이 왼쪽에 있잖아. 네. 걔네들이 각각 앉은 쪽에서 조진웅을 기준으로 치자면 네.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쳐다봐. 그래. 그렇잖아. 아 그런가? 오른쪽에 저쪽에 있는 저걸 쳐다보거든. 네. 그래. 카메라는 집 반대편 창문을 비칩니다. 아, 그래. 뒤집어서. 상관없는 거야. 아, 그래? 다른 그럼. 각이라는 거 얘기지.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 저는 광원 두 개를 본 것 같은데 한 개였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런 그렇게 거다.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 황 대리는 동시에 쌌다고 확신하고 끝냈구나. 이 영화의 나는 그렇게 감상을. 야, 동시에 쏠려면 자,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쏴야 돼. 아, 아니지. 황 대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애절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쏘는 타이밍까지 똑같은 거야? 아니, 그렇게 했다는 거야. 동반 자살. 동반 자살한 거잖아. 형, 쏩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치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봤다는 거네. 난 두 개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 영화는 브로크백 마운틴에 준하는 영화가 되는 거네. 그래서 행복하세요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야. 와 대답 못하겠네. 이렇게 한 편을 보고 이렇게 다른. 그래서 이 엔딩 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그냥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필요 없는 걸 뭐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겐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얕아졌다는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머리를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쓴 네. 결과물이 아닌가. 이게 최선일 것 같기는 해요. 아니죠. 너무 얕아졌다가 아니죠. 그럼. 원작이 너무 얕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다? 원작이 너무 얕기 때문에 좀 깊게 전달해야 된다. 아, 그래. 약간 여기서 온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작은 나름대로 쎄하거든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연작이 얕았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는 당연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애가 결국 사형을 당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통째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는 새로 창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서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없거든요. 조진웅이 쏜다. 조진웅이 죽인다. 아니면 찾아온 조진웅을 류준열이 죽인다. 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조진웅이 죽이는 게 되면 막 얘기하다가 빵 쏴. 나와. 나머지 둘 놀고 있는 애들 빵빵 쏴. 그리고 나서 조금 쎄하게 하려면 머리에 대. 자기도 빵. 빵 쏘고 떨어져서 죽어. 이게 너무 좀 약간 구질구질하고. 하여튼 뭐 그 생각은 했어요. 뭐. 외국신 직전에 마지막 엔딩 씬으로 보이는 게 조진웅이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잖아요. 네. 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처음에 볼보 씬이 있었지. 그래. 그지. 네.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준열이 쏜다 그러면 다 평온하고 그냥 있다가 뭐 이렇게 둘이 대치하는 상황 한참 보여주고 뭐 말하다가 빵 쏘고 그지. 털어지고 끝나. 그치. 그거는 임팩트가 너무 약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준열이 쏘는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조금 이제 쎄하게 하려면 둘이 총을 대밀고 있다가 쏘고 나와서 쏘고 지가 자살하는 그치. 혹은 뭐 두 사람까지는 안 쏘더라도 유준열을 쏜 다음에 지가 이렇게 대고 있다 빵 쏘고 끝나는 이게 너무 약간 이거는 좀 얕은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약에 대한 위험성 경각심을 좀 가보자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수도 있지. 조진웅, 유진웅을 빵 쏘고 농아들이 막 하고 있는데 얘는 소리 못 들으니까 빵빵 쏜 다음에 마지막에 파란색 최신약 있잖아. 제일 센 거. 네. 그걸 흡입한 다음에 볼보를 몰고 확 간다. 뭐 이것도- 가거나 죽거나 뭐 이런 가거나 건데. 죽고. 그것도 이제 겐도 안 나오는 거지. 약간 너무 좀 그러니까 그럼 네. 여기서 아사모사하고 네티즌들끼리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막 이렇게 좀 논란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집 밖으로 빠져나와서 네. 빵 소리 나고 이건 누가 쏜 걸까요? 그치.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 끝나는 이게 거지. 멋있는 이렇게 있어빌리티 굉장히 높은 있어빌리티. 엔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뭐 어떤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사모사하게 끝난 거는. 네. 뭐 이런 있어빌리티 장치가 있잖아요. 네. 이걸 너무 충실하게 갖고 오신 거 아닌가. 그쵸. 뭐 이런 생각이.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빵 했을 때 농아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원작에서 이제 조금 차용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막 그런 게 일어날 때 농아들 놀고 있거든. 총싸움 막 일어나는데 못 듣고 못 보니까 밖에서 막 총싸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게 헤드폰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뭐 부인이 이렇게 뭐 누르면 뭐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차용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알싸함이 전해지려면 두 사람의 케미가 납득이 됐으면 그게 나름 이제 작용을 했을 텐데 네. 그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최선의 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동시에 총을 쏜 건 아니다.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가장 레디컬한 진보적인 엔딩을 보고 온 사람이 여기 그러니까 있었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대단하다. 행복하냐고 물어봤잖아. 야, 우리 둘 다 그냥 행복하자. 그래, 형. 하나, 둘, 셋, 빵! 이거라니까. 야, 이건 거의 뭐 이 세상엔 답이 없다. 형, 같이 갈까? 그래, 하나, 둘, 셋, 빵! 이거라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네요.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네. 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걸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이 이서빌리티에서 이 취향이 나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면 또 댓글이 달리죠. 그래, 넌 큰일 났다. 네 영화는 돈 벌기 힘들겠다. 혹은 그래, 배 감독 영화는 나중에 나와도 스킵하겠다. 이런 글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거기서 진짜 지질이 궁상 비열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둘이나 그냥 닫지마리 하고. 안 그러면 지금 너무 미화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 친부모들은 컨테이너에서 내 보는 앞에서 약하다가 죽었다고 내 눈앞에서 난 8살이었다. 알겠는데 그래서 자기는 약 안 하고 근데 약 팔잖아. 그 애들 다 죽이고 농아 중에 남매 중에 뭐 남자애는 손 잘렸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걔네도 지금 경찰 폭사시켰잖아. 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핸드딜 커피 내리면서 있는데 그 촉촉한 눈가로 막 누가 죽였는지 이렇게 정리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라이카 걔 딱 부르고 조신웅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걸 딱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총질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특이봉 스타일이네요. 그게 저는 이제 재미를 떠나서 이게 뭐 약자에는 막 서로 죽이려고 난리를 치지. 왜냐하면 누날도 술에 해가지고 마셨지. 손가락 잘라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여자 간호사한테 배달시켜가지고 그거 열어보기도 시켰지. 이 난리가 난 게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니었다고 소명을 하는 엔딩이 되려면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생각났어 방금. 어떤 그 황대리 닮은 애 있잖아. 걔를 달고 왔어야 돼. 아 그리고 걔가 ABS 렌트카를 하나 더 해가지고 그래 뒤에 따라오는 거지. 어 그 먼저 조직 먼저 들어가고. 그래 라이카! 그랬더니 유준현이 나와. 그래서 딱 섰잖아. 그럼 3대1이잖아. 둘이 총을 딱 해. 대. 둘이 겨눠 그럼 옆에서 들고 들어가 총을 갖고 나오겠지. 그래 그리고 얘한테 대겠지. 그렇지 그럼 그 뒤에 황대리가 와가지고 어. 딱 대는 거지. 아 쏘면 죽어! 윈들이 뭡니다. 이게. 그렇지 그리고 이따가 대치 상태 가만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빠바바바방 하고 그렇지 모두가 쓰러지고. 눈 하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줄 것 같은 이 눈보라 서로 차 있는데 핏자국 진짜 흉측하고 잔혹한 핏자국이 나오면서 네. 볼보만 시동이 걸려 있고 그리고 차승원이 하늘 위에서 탁 뒤집어대면서 기도하십시다. 차승원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치 그러면 그 중에 죽지 않은 손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농아 남매 중에 남자애가 한 손으로 기도를 왜 이래야 되는 거냐? 정말 그러면 김성령이 돼. 아 참.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취향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자극이 더해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불안당이 자꾸 소환이 됐어요. 불안당은 지금 막 이제 다시 1주년 다시 재개봉도 하고 했지만 100만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어떤 우주의 기운이 도와서 90몇만으로 멈춰버리고 싹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둘은 그 설경구와 임시완은 그걸로 꽉 차 있거든요. 서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어느 순간 믿을 수밖에 없고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현 배우가 설경구가 맡은 역할한테 너 미쳤다고 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는 절절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상상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뭔가 새끈한 범죄 영화인가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이해 안 가는 감정을 내가 약간 납득이 되는데 안 저랬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라는 감정이 딱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영화는 훨씬 그럴 수 있는 더 센 딜레마와 더 큰 사건이 있는데도 그게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한테는 큰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본 한국 영화들 중에는 네. 제가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챔피언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계속 했던 청년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했던 것 영화. 중에는 왜냐면 미장센에 대한 왜 이렇게 그냥 드라마 같지? 라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네. 이번 영화는 미장센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잘 찍어서 네. 널찍널찍하고 막 시원시원한 시원시원하고 색깔도 그렇고 네. 이게 굉장히 공들여 잘 찍어서 기분이 좋다. 음. 라는 이제 스타일 있게 찍었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게 그러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쥐어짜는 윈드리버 스타일의 뭔가 쎄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영화인 거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야, 이거는 사람들 많이 보고 두기봉 영화 총싸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최대한 한국 패치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정말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이거 저 안 맞고 케미가 안 맞고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악기는 다 맞춰놓은 게 있어서 전 사실 그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물론 이제 원작이 있는데 그걸 각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최대한 뭐 한계는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게 그 맥락도 안 맞고 조금 좀 그러지 않나라는 거는 있지만 원작을 이제 알고 보면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꿨구나. 그리고 미장센도 굉장히 신경 썼구나. 전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면 시간 뭐 이렇게 보내고 즐기는 용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뭐 재밌게 봤어요. 막상 볼 때는. 왜냐하면 혹평과 호평과 뭐 괜찮다 뭐 왔다 갔다 하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원작도 알고 그 이상의 정보를 알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가게 될까봐 저는 이제 차단된 상태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내용과 상관없이 화면을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네. 뭐 거기서는 오늘 일정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 영화가? 뭐 볼보 CF라고 많이 욕했지만 처음에 좀 안도했던 건 있어요. 첫 장면에 볼보가 나오고 설원이 나오는 장면에서 야 진짜 갔구나. 그래서 같이. 해외 로키를 진짜 갔구나. 노르웨이인가요? 어디 네. 뭐 이렇게. 싸게 찍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마지막에 굳이 또 풀샷으로 끝나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보는 맛이 분명히 있긴 있다. 총싸움도 잘하더라. 총 맞으니까 진짜 아픈 것 같고. 다양한 총도 나오고. 격투는 조금 깼다 싶은 게 전 그 전까지는 김주혁 씨 다 좋았는데 네. 뭐라 그러지? 아프다 그랬나? 뭐 이렇게 약간 하면서 그냥 평소 말투 해가지고 할 때는 그거는 조금 그렇던데요. 아프다 그랬잖아. 뭐 아니 뭐 항복을 하여튼 뭐 맞아. 이런 얘기 할 때 그 캐릭터가 딱 긴장감을 주긴 좋은데 그게 깨질 때가 그게 자연스럽지 않았던 뭐 거기에 느낌? 이제 똘끼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부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잠깐 조금 튀지 제가 않나. 우연히 이 영화 보기 직전에 TV 드라마의 한 장면만 보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영화의 액션이 더 빛나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스케치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B로 알려져 있는 정지훈이 형사로 나오는 무슨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새로 시작한? 네, 거기서 이제 비슷한 무슨 조폭을 잡으러 갔다가 건달들 한 20명을 혼자 주먹으로 해결하는 장면을 우연히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걸 보고 여기 가니까 네. 굉장히 역시나 잘했다. 아, 그랬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끝나요? 야, 정말 황대리 이런 전점이네. 이런 끝내자. 방이 너무 더워. 네. 다음 주면 에어컨 나와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독전 해드렸는데 네.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 영화 별로 없으니까 많이 보시면 좋겠고 저 다음 시간에는 세라비 이것이 인생 들려드릴 텐데 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